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치솟으며 미국 모기지 대출금리가 3% 이상 치솟는 등 코로나 종식과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지수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세가 급추락하는가 하면 전세가도 꺾이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 등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톡톡 보았던 주식과 부동산이 빠르게 식는 중입니다. 상담 문의는 02-501-7554, 유료 상담 안내는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사상 최고치로 거품이 폭등한 집값, 과연 집값이 초단기간에 30%가 추락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급추락, 벌써 매수자는 실종됐다. 초초 급매도 안 팔린다. 지금 지방을 이슈로 해서 생각보다 지금 마이너스로 팍 빠지는 곳들도 나와요. 아직 수도권은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여기서 쫙 미끄러져야 하는데 이제 봐야겠습니다. 매수 심리 꽁꽁 얼어서 이거 지금 바다가 꽁꽁 얼었네요. 배가 가다가 막혔고요. 자, 이제 오늘 헤드라인, 미국, 한국 금리 인상 초읽기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2022년이나 3년이나 그때나 금리 인상한다고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항상 급작스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 한국 금리 인상 초읽기. 미국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1.5%가 지금 올랐습니다. 모기지 30년 고정금리가 무려 3%를 돌파했어요. 바닥 찍고 3%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0.25나 0.5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올려도. 또 인플레 현실에서 지금 고민이 엄청납니다. 달러도 강세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조차도 부채 부실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정격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빚이 문제입니다. 1726조 사상 최대 위기라고 했죠. 최대 위기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고 첫 번째, 두 번째고 상승폭은 1위고 GDP에 100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자, 은행 대출 금리는 2.59에서 3.65%로 급등했어요. 지금 기준금리하고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죠. 이게 3.6 이런 걸 비교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 1억 빌렸을 때 이자가 60이에요. 원금 상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뭐 3, 4억 빌렸다고 생각해 봐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서 금리 인상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해야 하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2.34부터 3.95 오히려 자 뒷부분은 더 높죠. 거의 4%에 육박합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집값 하락을 가져오고 금융 불안을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불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요인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은 뭐 그냥 코스입니다. 코스. 미국과 한국이 금리는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제시했어요. 집값이 지금 급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급락 위기에 먼저 집값 지금 많이 폭등했는데 이번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공급으로 어떻게 해서 집값 하락을 이제 폭등을 막아보자 했던 현 어떤 정책이 약간 뒤틀리게 됐어요. 그 조사 들어가고 또 문제 발생하고 하면 3기 신도시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분양하면 일반인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적당한 선에서 다시 또 이제 공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다면 집값이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당연히 선제 조치로서 정책, 지금까지는 24번 했지만 강력한 대책이라는 게 없었다고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자, 진짜로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강력한 정책이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타겟을 두는 거예요. 양도세가 아니라 아예 보유세, 종부세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안 한 사람한테 타겟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붕괴돼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무려 70% 급감하고 매수자는 지금 실종 사태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부산이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고요. 울산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지금 울산 아주 심각하고 부산, 이제 대구는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방 집값 급추락은 역으로 이번에는 수도권 급추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전세가가 지금 계속 치솟다가 한 달 연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지만 엄청나게 치솟다가 크게 꺾이는 중이다. 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죠. 마이너스도 폭등 후 내리막길, 조기 금리 인상, 미국채, 모기지 급등, 이건 뭐 거의 코스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 가능성, 뭐 가능성이 아니라 종식될 것 같아요, 올해. 왜? 후유증이 가장 문제였는데 없잖아요, 지금 별로. 자, 그 다음에 통화 조절, 주가 하락, 이거 불보듯이 뻔하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니까 주가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요. 집값 정책에. 경기 회복, 물가 상승, 다 이런 것들은 경기 회복되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집값도 뛸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달라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걸로 인해서 이게 추락한다. 이제 3기 신도시 땅 투기 분양이 중단될까? 이건 누구도 뭐라고 못합니다. 왜?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광명 시흥에만 투기를 했을까요? LH 직원들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과연 LH 직원만 투기를 했을까요? 뭐 탐 나오잖아요. 뭐 SH 또는 뭐 정재기 인사들 뭐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줄줄이 사탕. 자, 그래서 이번에 합동조사 분양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 왕숙, 교산, 계양, 창릉, 과천, 장상, 이게 안산 장상이죠. 이 8곳이고 때에 따라서 3기 택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편화되게 되면 2기 신도시 택지지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환수시켜야죠. 국고로. 지금 아마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기, 3기 투자하는 사람들 벌 받아야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결과는 국토부는 다 해당돼요. 직원들, 공기업, 신도시 담당 공무원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직계 비속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 결과, 진행,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상황이 있으면 진행이 되겠죠. 또는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심각하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비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자, 국책사업이니까 이제 향후 파장은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단순히 3기 신도시 LH 문제가 아니에요. 자,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집값 폭등시키고 집도 못 잡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은폐 시에 더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은폐를 한다는 것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정제계로 확대했을 때 이건 지금 정부 여당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당도 문제라고 봐요. 지금 야당들 이거 떠들지 않고 있잖아요. 구린내가 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여야가 지금 다 엮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심판론. 자, 아무튼 대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약제도 당장 바꿔라. 이거 진짜 당장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대권 후보 다 뭐 일장일단으로 좋아하면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래도 이번에 공무원들 백지수표까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실천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때려치우든 아니면 땅 투자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걸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주 올바른 겁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사회주의적 아주 강력한 공공분양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자기 아들 공공분양 살게 할까요? 너무 좀 공공주도 이 부분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막 90%, 뭐 70%.
자, 아무튼 여기 보세요. 청약 당장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보세요. 특별공급 지금 개나 거리나 특별공급이에요. 그렇다고 특별공급 당첨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는 거야. 특별공급 대상 아닌 사람들. 일반 분양 축소시켜가지고 왜 특별공급을 시켜요? 연끌을 원인이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두 번째, 왜 가점제 비중을 확대시킵니까? 20평대는 아예 그냥 추첨제는 하지도 못해. 이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참 머리에 똥만 차 있어요. 추첨제 축소시키면요, 아예 기회조차 없으면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연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추첨제 없었으니까 빨리 집 사세요. 집 좀 띄우고 세금 좀 걷게끔. 이런 말밖에 안 돼. 계속 이어갈게요. 임대 분양 비중 확대. 여러분들 임대 들어가고 싶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임대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인데 나는 평생 할머니 될 때까지 거지들라고? 여기 보세요. 자, 임대 비중을 확대시킬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끌고 가고 일반 분양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니 연끌하는 거예요. 왜 임대 자꾸 공공임대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일부 좀 국민 숫자도 많지 않은 사회복지국가 그 유럽을 딱 닮아가면서 이걸 합니까? 우리나라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인구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자, 당해지역 비중 확대. 왜 당해지역만 넣게 합니까? 그러니 그리 막 이사가고 난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신도시가 없으면 그냥 연끌하는 거야. 당해지역에 물론 비중은 필요하지만 경기도 서울도 넘나들게끔 해야죠. 왜 그런 걸 왜 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광역 단위 비중이 축소되니까 연끌하는 거 아니나요? 그 다음에 변창업식 3기 분양. 그나마 3기 분양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왜 임대를 35%, 민간은 40%밖에 안 합니까? 또 공공도 25%. 이 연끌의 원인이에요. 민간을 확대시키세요. 자꾸 공공주도, 공공이란 말 좀 뺐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공 들을 때마다가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집 안 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한다. 자기들 아들부터 시행하세요. 당장. 그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안 할 거예요. 아마 집 비싼 거 사줄 거야. 그러면서 너는 거지니까 거기 살아라. 자산의 손실을 보잖아요. 나중에. 우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돈이 없는 분들은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야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막 90%를 분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자, 문제점. 특정층을 위해서 대다수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결과예요. 지금까지 돈 번 사람은 뭐고. 이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회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자격 안 되니까 하지 마. 공공이나 들어가. 이러니. 그래서 연끌하는 거야. 해결 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자, 2014, 15, 16년에 그 분양제도 아시죠? 그때로 돌려야 돼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분양 어거지로 막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게 규제 쓸데없는 규제들 얼마나 많아요. 괜히 그래가지고 집값만 띄우고 진짜 필요한 규제는 하나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다주택에 대한 진짜 필요한 규제 안 하고 갭투자 규제도 아예 안 하고. 자, 이건 어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또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한 거지 특정 정당 이런 게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미 국고채 금리 급등, 미 모기지 금리 3% 돌파 나오잖아요. 뉴스에. 실제로 여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예요. 뛰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계속 기겠어요? 올라가겠지? 자, 여기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 10년물 보세요. 뭐 날아가고 있죠. 지금 여기 이쪽을 향해서.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는 이 제로선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따라가겠죠? 자, 실질적으로 미 모기지 무려 3%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쭉 2000년에 거의 3.68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거의 2.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까지 치고 빠르게 치고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문제로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 부산, 전국 매매 전세 급추락. 서울 매매수 매도 지수 볼까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게 최근이에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좀 내리막길로 걷고 있어요. 뭐가? 지금 매매가. 전세도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이번에 부산만 볼까요? 부산도 보시면 매매. 여기까지 치솟았죠. 노란 거.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니지만 이 바닥에서 상당히 내려온 여기에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 것도 없이 이것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내려가겠죠.
만약 서울이 지나치게 폭등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또. 자,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부동산 전세 수급을 보자고요. 매매는 이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색깔별로 뭐 큰 차이 안 나죠? 쭉 여기 정점 찍고 한동안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정점 찍고 쭉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된 건 아닌데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내려온 걸 지금 보고 있죠. 특히 서울은 여기야. 지방은 상대적으로 뭐 들뛰었으니까 여기고, 자, 경기도가 여기고 그래요.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전세가 하향하고 있으면요, 이대로만 계속 이어간다면 집값 떨어지면 식은죽 먹기고, 자, 일본 이어서 한국, 동아시아 인구 감소, 이거 보면 2015년까지밖에 안 나온 건데, 자, 한국, 우리나라 회색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제일 밑에 있네요. 2015년에. 그 다음에 일본 점점점 여기에요. 일본. 대만 중간 회색 여기에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지금 인구가 급감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가팔라요. 근데 자, 5년 후인 2020년, 21년 현재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지금 동아시아 전체가 문제인데 일본은 또는 대만은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집값 때문에 그런 거야. 집값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제도나 정비, 뭐 고령화, 노인 대책, 복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1위라고 보시면 돼. 국방 다음으로는 저출산 해결입니다. 이거 만약 방치했다가는요, 나라 망해버려요, 그냥. 근데 정권들이 현재 그냥 서로 막 여든 야든 그것만 지금 눈, 코만 보고 정권을 잡으려고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는 거야, 지금. 자, 예전에 2007, 8년에 노무현 정부 때 164까지 찍었죠. 엄청나네요. 그러다가 푹 떨어졌죠. 자,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64, 거의 뭐 꼭지. 이것은 뭐냐면 매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이렇게 부담이 지금 높아졌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집값은 엄청 뛰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어느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느냐? 코로나 시대에 세종 경기로 모였다. 뭐 세종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경기도 여기 수도권 보세요. 경기도하고, 자, 서울은 용적률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집값이 비싸서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나빠서 빠져나간 게 아니야.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정도는 늘어나는데 그 밑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죠. 수도권은. 그런데 지방 어디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대 광역시에서 인천 수도권 빼고는 전멸입니다. 그냥 인구가 그냥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래 안 돼요, 이제. 만약 오피스텔이라도 사놨다, 이거 아예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게 아예 드러났잖아요. 어떤 특정 도시가 아니라 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나마 지방에서 대전하고 이게 충청도, 대전은, 청주는 약간 준 수도권이야. 세종도 있고 옆에. 거기는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여기 파란 거 잡으세요. 전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죠. 인구도 쭉 줄어드는데 또 이동까지 해요. 어디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게 지방은 난리가 나는 거야.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지금 70% 급감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2월달, 3월달에는 더 줄어들겠죠. 이게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 옛날하고 좀 기분이 좀 달라요. 이 급감은 좀 뭔가 모르게 좀 수상쩍어.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 보면 아직은 수도권은 빨간색이죠. 그리고 지방은 지금 충청도 여기 충북 써 있고 대전 써 있고 이쪽은 대충 중간 정도 되고 아예 그냥 지방광역시라든가 자치단체는 완전 녹색으로 빠르게 지금 추락 중이죠. 매수 우위 지수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다음 글자 다 보세요. 다만 아직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없어요. 100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여기 100 근사치죠. 이거 떨어지는 건 몇 주, 한 일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떨어질 수 있고 그래요. 수도권도 안심할 건 아니에요. 지금 조금씩 줄고 있어요. 자, 이제 전국 시세 이거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1월 21일 날 그렇게 뜨거웠던 빨간색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부산, 울산도 빨간색이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어. 상승폭이 확 줄어버린 거야. 부산 바뀌었잖아요 벌써. 울산 바뀌었죠. 대구만 좀 버티고 있어요. 대전은 상당 기간 제가 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인천 역시 1등을 달리고 있네요. 이번에 팍 뛰어가지고. 경기도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고, 서울은 약간 하향세지만 그래도 강세입니다. 수도권이 강세. 지방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죠. 왼쪽하고 비교하면 상승이 축소되고 수도권이 강세, 지방 하향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수도권도 강세라고 해서 계속 뭐 뜨겁다 이거보다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죠. 이럴 때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돼요. 만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수도권 부동산은 2021년은 물론 2022년 상반기까지도 거품 상승할 수 있고, 지방의 경우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이 급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